아, 아쉽네. 좀. 홈플러스가 이제 파산을 한다고 하죠. 예, 홈플러스. 옛날에 삼성그룹 계열사였을 때는 잘 나갔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원래 외국계하고 이제 그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아무튼 삼성그룹일 때는 그래도 잘했고, 뭔가 이게 또 홈플러스라는 것이 되게 브랜드 가치가 되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좌익물이 들어가지고 민노총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더니 결국 뭐 이상한 어, 뭐 파업도 하는데 그 파업한 이유 보면 되게 정치적이고, 뭐, 윤석열 퇴진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탄핵 뭐 이런 거 하고, 한마디로 좀 시건방진 거죠. 예, 시건방진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시건방진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건방지다 이게 뭐냐면 까미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죠. 예, 까미 안 되는 짓.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예, 그 노동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노동자가 갑자기 무슨 거기서 자기들 월급이나 얘기할 것이지, 무슨 뭐 탄핵을 얘기하고, 무슨 뭐 정권을 퇴진하라는 둥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민주당 정권이면 막 다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게 되나요? 결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기회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인수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인수를 안 하나 했더니, 보통 사가지고 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좀 해가지고 가고 싶잖아. 예를 들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지. 그냥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에 끼어드는 거야. 말하자면 홈플러스를 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를 좀 씻겨놔야 될 거 아니야. 응? 애를 좀 씻겨놓고 뭔 정리를 좀 해놓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놓은 다음에 뭘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들고 뭐 귀찮다 그러고, 뭐 한 명도 자르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에 어떤 기업이 그걸 인수하겠어요. 어? 인수할 수가 없지. 여기 말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회사가 그걸 인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이제 유찰이 되고 낙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미루고 되고, 사실 그 사모펀드라는 것이 회사 사가지고 어디다 팔려고 그거를 사는 거지, 자기들이 경영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내 못 팔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 죽을 똥살똥이 되는 거고. 아니, 사모펀드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게 법으로 자기들이 그게 경영을 한다기보다는 그걸 사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팔려고 하는 건데,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도 좀 빼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머리도 좀 심고, 어? 피부도 좀 관리하고 이래야지 뭐 이렇게 뭐 수익에서 뭐 좀 팔려나가는 거지. 어?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금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하고 앉아가지고 살은 뒤룩뒤룩 쪄 있는 거를 누가 들어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결국은 이제 홈플러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노총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 경영을 관여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 회사를 좀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응? 메이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어? 이게 얼마나 그게 사실은 뭐랄까 좀 이 참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지. 회사를 이게 구조조정을 하고 워크아웃을 해야 회사가 좀 이렇게 저기 될 텐데,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또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달라는 거야. 민노총에서. 그 공적 자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제 어?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렇게 뭐 전략기업자, 전략적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꼭 살려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부가가치가 높은 거. 지금 당장은 좀 어떻게 보면 막 저기 돈이 안 되지만 향후에 전략적으로 돈이 된다든지, 또는 뭐 되게 상당히 뭐 미래 가치가 좋다든지,
그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홈플러스라는 것이 뭐 전략적인 기업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트인데. 응? 그게 솔직히 뭐 그게 큰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전체 운영 비용이 대부분이 인건비란 말이야. 응? 뭔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 회사를 굳이 뭐야 그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계속 해대보면 언제까지 그거를 먹여 살리냔 말이야. 응? 그게 이제 한강물에 돌 던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 계속 그럼 몇천억씩을 그 인건비로 계속 주면 언제 그걸 끊냔 말이지. 그걸 도대체 언제 끊어요 그거를. 회사라는 게 경영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그 경영을 잘못한다는 것이 뭐 경영자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근로자도 결국은 다 통째 다 종합적인 거잖아요. 응? 근로자도 잘못한 거고 경영자도 잘못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다 같이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무너졌어. 그러면 청산을 해야지. 응?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 경영자는 돈을 잃고, 근로자는 뭘 잃어요?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냥. 경영자는 돈을 잃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게 그게 이제 결국은, 응? 자연의 섭리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경영자는 돈을 잃었는데, 근로자는 저기 직장을 안 잃게끔 계속 그러면 월급을, 나라의 세금으로 된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되냔 말이지.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 돈을 왜 이 국민 세금으로 왜 그걸 충당을 해? 그것도 몇천억을. 돈이 어딨어 그렇게. 자기 주머니로 자기 돈 주라 그러면 그걸 주겠냐고. 남의 무슨 아니 공적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그 국민 세금인데 참 답답한 사람이지. 답답한 사람이야. 결국 그게 다 월급쟁이들 세금인데 그거를 왜 미쳤다고 내가 삼성 다니고 LG 다니던 애가 애들이 월급을 빼가지고 왜 홈플러스 직원들 월급을 주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보면은 어느 정도 뭐 가당키나 해야지 하는 얘기지. 아니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뭐 아무 때나 그렇게 막 그냥 쌈짓돈 쓰듯이 막 쓸 수 있는 그런 돈인가? 아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홈플러스가 왜 망했냐, 그리고 홈플러스가 뭐 파산이 되면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 또 그냥 뭐 당연히 뭐 무슨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근로자가 길에 나앉게 됐다는 아니 경영이 잘못돼가지고 회사가 잘못돼서 회사가 파산을 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나아져야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아니 그러면 거기 돈는 주주도 손해고 경영자도 손해고 다 손해인데 그 근로자만 손해가 아니어야 되나? 응? 근로자는 뭔데 손해가 아니어야 되냔 말이야. 직장을 잃은 거는 직장을 다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뭔 대단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캐셔라든지 무슨 마트에서 일하는 것들을 굳이 뭐 홈플러스에서만 일을 해야 되냐 말이야. 그 일이 뭔 그렇게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겠어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솔직히 돈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아까운 돈이고 그걸 계속 그렇게 돈을 퍼서 그 쓴다는 자체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결국은 경영을 잘못해서 뭐 회사가 망하든 아니면 뭐 근로자들이 잘못해서 회사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에요. 그럼 그 공동 책임을 다 같이 지는 거야. 그냥 주주도 지고 경영자도 지고 거기는 노동자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안 하게 해야지. 본인들이 예를 들면 구조조정하라 그럴 때도 말 잘 듣고 누구누구 내보내자는 것도 말 잘 듣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뭐 협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회사 망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뭐 공적 자금을 투입하네 마네 그런 소리하고 한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우스운 얘기입니까 사실. 남의 아무리 무슨 공적 자금이라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라 그래도 그건 아니야. 예,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매우 그거는 온당치 못하는 행동인 거죠. 돈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 금액 자체를 떠나서 돈은 잘못 쓰면요 사람이 삐뚤어져요.
우리가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잘못 쓰면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이 돈이라는 건 참 묘한 게 뭐냐면 잘 쓰면은 돈이 보약이야. 잘 쓰면 돈이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잘 이걸 좀 효율적으로 잘 쓰면은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그 돈을 통해서 뭔가 제2, 제3의 어떤 그 생산성이 막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또 돈을 잘못 쓰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좀 어떻게 좀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가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돈을 쓰는데 돈을 못 쓰는 체제가 공산주의. 그리고 돈을 좀 잘 써가지고 사람들 모두가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나고 뭔가 좀 이렇게 의욕이 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돈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렇잖아. 반드시 그 돈이라는 것은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으면 그 돈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잖아. 뭐 몸에 당이 많은 무슨 당뇨병에 걸리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과다한 돈이 들어가면요 몸이 삭아요. 당뇨병 걸리듯이 몸이 삭습니다. 이 나라가 삭는 거야.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것처럼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나라가 돈을 전부 다 국민들한테 뿌려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또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텐데, 국민들한테 돈을 다 나눠줘 버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기업인들도 기업을 대충 운영하고, 근로자들도 맨 어떻게 보면은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놀고 먹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국민이 돼버렸다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공부를 하면 뭐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다는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게요 단순히 뭐 돈 나눠줘서 돈 낭비하는 게 이게 아니야.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 뇌를 썩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고 이래야지만 살이 빠지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항상 내가 배가 더부룩하고 뭔가 포만감이 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배가 고파야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뭘 좀 더 해보겠다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데, 늘 포만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을 열심히 하겠냐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들처럼 다 서울대 보내고 다 1등 하라 그러고 뭐 서열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참 어쩌면 다 맥락이 하나인데, 결국 이제 이 홈플러스 문제도 이걸 만약에 여기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안 좋은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앞으로 그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이며,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근로자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뭐 노사분규를 하고 그러면서, 회사 망하면 회사 나라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 주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붙으려고 할 거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됨으로써 홈플러스가 하나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제2, 제3의 홈플러스가 자꾸 양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 회사가 뭐 망하든 말든 망하면 또 누가 이렇게 뭐 도와주고, 그게 결국은 베네수엘라.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듣기엔 좋죠.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홈플러스 같은 것도 해주고. 홈플러스 말고 홈플러스 비슷한 회사들은 더 어떻게? 이거 뭐 회사가 망하면 다 그냥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되겠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몇만 명 된 기업만 기업이야? 뭐 인원이 적은 기업도 기업 아니냐면, 걔네들이 야 왜 널 몇만 명 된다고만 해주냐? 다섯 명 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가지면 우리가 막 치킨집이니 뭐니 이런 데서도 하는 사람들도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왜 법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법은 공평해야죠. 왜 홈플러스만 해줘? 10명인 기업도 해줘야 되고 5명인 기업도 해주지. 그래서 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자가당착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왜 우리가 이런 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안 되느냐, 응?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이렇게 청년회의처럼 이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엎어진 회사 돈 나눠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무식하게 그거를 설명을 해줘 버리면 이 국민들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뭐 줘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줘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매달마다 그렇게 몇 천억씩 넣어야 되는데 월급을 그럼 언제까지 낼 거야 그럼 그거를? 그 사람들 뭐 일도 안 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월급받기 할 거야 그러면? 매달 뭐 상품도 없고 그냥 월급 계속 받고 뭐 거기 쳐잡고 누워 있는데 계속 월급 나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돈은 누가 주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서 딱 끊고 본인이 어디 가서 열심히 하겠다 해서 면접 보고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일하는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정신무장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 되는 거지. 거기 홈플러스 아무도 없는 데 나가가지고 월급 준다 해가지고 그냥 몇 달이고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어요? 응?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예. 노동자를 망치는 거예요. 노동자를 망치는 거란 말이야. 그 아줌마들도 결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주머니들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직장을 새로 구하면 되잖아. 아니 회사 잘리는 아줌마가 어디 한둘이야? 솔직히 응? 그 캐셔들 뭐 솔직히 많잖아. 아니 그러면 그 40, 50대 분들이 해야 될 직장 하는 사람들 중에서 홈플러스만 뭐 직장이냐고. 다른 데서 뭐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이 망하든지 짬뽕집이 망해도 새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홈플러스 직원만 이렇게 해줘야 되냔 말이야. 안 그래? 홈플러스 직원만 왜 해줘야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하고자 하는 직장을 또 구해야지. 어떻게 또 구해야지. 면접 보러 다녀야지.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나라가 그걸 다 먹여 살리나. 가난한 국가도 못 구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의 월급을 그걸 나라가 어떻게 다 충당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나라가 충당하면은 그게 제대로 그게 돌아가겠어 이게? 관리가 되겠냐고. 월급이란 것이 돈을 받은 만큼의 뭔가가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너 얼만큼 했는지 관리를 누가 하냔 말이야. 그 관리자가. 공무원이 나와서 관리하나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넌센스야. 넌센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올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홈플러스한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이렇게 핵심을 찌르듯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청년회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얘기 들으면서 저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또 해주시고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또 자식들이라든지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얘기해 주시라고. 왜 홈플러스에 국장을 투입하면 안 되는지, 홈플러스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그거를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식으로 몇 천억씩을 그걸 돈을 어떻게 쓰냔 말이야. 아이고 그 돈 감당을 어떻게 불감당이지 이게. 그 돈 감당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거. 아니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솔직히 캐셔할 일이 없겠어요?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전문직이 이 자리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 일이 뭐 이게 자리가 없겠어 이게. 솔직히 자기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디 가서 뭐 직장 왜 이미 마인드가 썩어가지고 어디 가서 열심히 할 그런 정신머리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본인들이 벌써 몇 년째 놀고 있는 거야 저게.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좀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저희가 무슨 월급을 줘.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다른 기업이 좀 사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도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관리직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똑바르만 하면은 조직이 금방 또 새끈해져요. 저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좀 저 기업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 정리를 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조직이 루즈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기업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사람이 그렇게 다 눈이 동태눈깔이 돼가지고 맨날 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돼 있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사요? 나라도 안 사지. 그 기업을 누가 그 기업을 사요? 뭐 일 좀 시키려고 하면 인상 쓰고 있고 짝다리 짓고 있고 침 뱉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 기업을 사냔 말이야. 응? 그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절대로 공적자금 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다 직접 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이 위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